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박아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100% 시청자의 투표만으로 아이돌 그룹을 선발한다는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엠모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나 사실은 결과물이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이 시간에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마지막 4번째 시즌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 총괄 PD와 메인 PD 등 2명이 구속되었고 보조 PD 1명과 기획사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송과 공개 선발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이 사건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오는 20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받았던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전 시즌에 대한 조작을 인정하며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PD와 총괄 프로듀서는 사기, 업무방해,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들이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이유로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송치한 이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시리즈 투표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은 뭐 4번째 시즌이 이제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뭐 순위 조작까지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갈무리를 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수사 결과 보니까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네요. 네. 그렇죠. 네. 우선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던 4번째 시즌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첫 시즌부터 지금까지 방송된 모든 시즌의 결과에 제작진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이고요. 네. 단순히 투표수를 부풀리거나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것이 아니라 합격 여부를 가린 순위 자체가 뒤바뀌었거나 최종화해서 문자 투표를 받기도 전에 아예 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준비 및 제작 기간 동안 연습생을 출연시킨 일부 기획사 임직원들이 메인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투표와 그리고 유료 문자 메시지 투표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시청자들에게는 투표에 참여해서 뽑아주세요 해놓고 네. 이제 제작진들이 그러면 임의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을 데뷔시키고자 많은 팬들이 투표와 홍보를 위해 힘을 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은 연예계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었다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가 이 그룹들의 매니지먼트에 참여하면서 아주 큰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선발 결과 자체가 제작진들이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일을 계기로 아무튼 그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진과 기획사 임원들 간의 어떤 혐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수사 결과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공소가 제기된 사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시즌은 61명이 선발된 1차 순위 발표식에서 메인 PD인 안모 씨의 뜻에 따라 탈락권에 있던 연습생 1명과 합격권에 있던 연습생 1명의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시즌 역시 안모 씨가 1차 순위 발표에서 1명의 자리를 바꾸었고요. 최종 순위 발표에서 김모 총괄 PD가 1명의 자리를 바꾸어서 원래는 합격했어야 할 연습생이 탈락하고 탈락했어야 할 연습생이 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시즌마다 열심히 챙겨봤던 시청자로서 아직도 이 결과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배신감이 느껴질 맞아요. 정도입니다. 네. 근데 시즌 3와 4,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즌은 최종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순위가 정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시즌이 11화 또는 12화로 구성이 되었고요. 최종화 전까지는 온라인 투표를 받았고 생방송으로 진행된 최종화에서는 한 건당 100원의
시즌에 유료 투표를 받았습니다. 최종화에 진출한 연습생은 각각 20명씩이었고요. 세 번째 시즌의 합격자는 12명, 네 번째 시즌의 합격자는 11명이었는데요. 제작진은 합격자를 포함한 최종화 진출 인원 20명의 순위를 미리 정해놓고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는 마치 투표 결과로 순위가 정해질 것처럼 네.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문자 투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김모 총괄 PD와 안모 메인 PD 그리고 보조 PD 한 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좀 뭐 앞선 두 시즌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두 시즌은 특히나 더 이제 시청자들의 이런 투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네.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작진들은 왜 이렇게 일을 꾸미게 됐는지 그런 이제 동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의 결과 중 일부를 조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통째로 결과가 조작된 세 번째, 네 번째 시즌의 경우 PD들은 부담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두 시즌의 성공으로 회사의 매출 증대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주요 인재로 평가를 받고 특별 인센티브까지 받았기 때문에 뒤를 이은 시즌들의 결과물에 대해 큰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시즌의 준비 및 방송 기간이 한때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메인 PD 안모 씨가 유흥을 접대받은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네. 좀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자기네 연습생을 이제 출연시킨 소속사 임직원들이 이제 메인 PD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모 PD, 안모 씨에게 그 향응과 청탁을 한 혐의로 이제 함께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안모 씨는 4개 기획사 임직원들로부터 47회에 걸쳐 약 4,680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시즌의 경우 유모 회사의 본부장과 이모 회사의 이사가, 네 번째 시즌의 경우 S모 회사의 대표와 부사장이, 그리고 A모 회사의 이사가 안 PD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접대 자리에서 향후 진행될 방송에 자사 소속 연습생을 출연시키고 분량과 편집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는 기존에 1차 순위 발표식에서만 이 조작이 있었다는 시즌 1에서 네. 이 최종화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즌의 제작 당시에 지금은 퇴사해서 다른 곳에 재직 중인 한모 씨가 총괄 PD를 맡고 있었는데요. 네. 한모 씨가 최종 순위 발표 때 한 명의 합격자와 탈락자의 자리를 바꾸어서 원래는 탈락했어야 할 멤버 한 명이 IOI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당초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메인 PD인 안모 씨가 첫 시즌 생방송 당시만 해도 투표 집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공소장에 이와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모 씨의 이 부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첫 시즌의 최종 결과 역시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모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20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네.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되나요? 예, 그 득표수의 원본 데이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PD들이 대체로 인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가담 정도에 대해 일부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향응수수와 청탁에 관해서 일부 소속사들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시즌에 관한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회사의 경우 해당 직원이 따로 독립해 나간 뒤 네 번째 시즌에 연습생을 내보냈기 때문에 자기 회사와 접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시즌에 관한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A모 회사는 해당 직원이 안모 PD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술자리는 함께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기획사들의 그 주장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저 신빙성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특히 이모 회사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이제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이제 그 회사 직원이 기소되었다라는 사실이 보도만 되었을 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한 접대 시점과 상황이 나중에 공개된 공소장의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접대를 한 시점은 세 번째 시즌의 방영 때와 맞물려 있었고요. 기소된 혐의 역시 그 시즌에 관한 것이고요. 해당 직원이 퇴사한 시점은 세 번째 시즌 이후에인데다가 새로 차린 회사에서 연습생을 출연시킨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연습생은 91위로 분량을 이제 미미하게 받고 탈락을 했으니까 네. 이 직원이 이렇게 성과가 이제 별로 없었던 네 번째 시즌을 위해서 기존의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미리 접대를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시즌 최종화에 대해서 손을 댔던 한모 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추가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 해당 방송사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가 없는 개인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돌 그룹을 선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종 결과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있었고 희생이 된 것으로 보이는 출연자가 특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미미하다 보니 당시에는 이제 논란이 묻히고 말았는데요. 이번에 조작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이제 총괄 PD가 2명이나 이제 연이어서 최종 결과 조작에 관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은 방송사의 다른 PD가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이 방송사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해당 방송사가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요? 네, 그 김모 씨와 안모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이 중 사기죄의 피해자는 유료 투표를 한 시청자들이 되겠지만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또는 그 기획사와 함께 방송사도 피해자가 됩니다. 조작 사실은 제작진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이들의 행위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등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죠. 네. 총괄 PD보다 윗선이 조작에 관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지금까지는 일단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따라서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새로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대부분의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방송사가 이런 비리 환경을 조성하거나 방치했을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 조작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뭐 방송사가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주장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연한 여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사가 피해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해당 제작진들과 내부적인 관계에서 형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방송사는 이들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외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방송사는 민사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대외적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고요. 또 네.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료 투표를 한 시청자들이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절차로는 사실 방송사에는 무엇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방송사가 형사상 업무방해의 피해자이든 아니든 민사적으로는 제작진과 공동으로 유료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방송사의 책임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라도 방송사와 제작진을 공동피고로 해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사실 저도 일부 시즌의 유료 투표 피해자인데요. 네. 저 하나의 피해는 이제 금전적 손해 몇백 원과 위자료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소송을 제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재판의 대상이 된 이 프로그램이요. 4개의 시즌에 걸쳐서 4개의 그룹을 이제 배출해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적인 프로그램도 하나의 그룹을 배출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연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그룹들의 멤버들은 좀 안 그래도 이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이 그 방송사나 기획사와 공모해서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자신이 조작으로 데뷔하게 되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다 알았다면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수사 결과나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나타난 뭐 그런 과정 등을 보면 당사자들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서 그 시즌 3의 해당 멤버는 알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의 결과물인 그룹은 이미 해체해서 멤버들이 각자 개인 또는 다른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시즌 및 현재 추가로 수사 중인 프로그램이 데뷔시킨 그룹은
몇 달째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즌에 그룹에 속한 일본인 멤버들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고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한국에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소장이 공개되었을 때 그 세 번째, 네 번째 시즌은 또 통째로 이제 조작이 되었다 보니까 최종 결과에서 한 명만 조작된 두 번째 시즌이 오히려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원래 탈락했어야 할 멤버와 합격했어야 할 연습생이 누군지 네티즌들이 이제 실명을 언급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아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공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맞아요. 받고 또 투표를 했는데 지금 수사 결과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 생기면 안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건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아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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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음성공예협회 전시회가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2019년 옥천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이 옥천군청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농촌 체험여행 충주의 퐁당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주체험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청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12월 24일까지 모집하고 청주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매번 실패하는 금연을 돕는 금연 캠프 소식 만나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색 통일밥상, 새우, 찬묵, 돼지고기, 매운국 함께 맛보러 가보시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노년 허리 통증의 주범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추울수록 뭐 붕어빵이나 이런 호빵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네. 그런데요, 이런 계절에 야외 운동이 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고요. 또 심장이 튼튼해지고 또 추위에 대한 내성도 강해지는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야외 운동을 할 때 준비 네.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체온을 좀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보다는 낮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겨울 제철 음식이죠. 귤이나 사과, 유자, 또 채소랑 해산물 같은 것도 드셔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뭐 비교적 오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시면서 건강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